안녕하세요. 평가사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주간보, 단기보, 전형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방문형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문형 안에 주간보가 공동으로 다 포함된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문형을 먼저 기본적으로 1번부터 쫙 해드렸고, 그게 기본편이 됐든 응용편이 됐든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나 주간보 안에서는 또 전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간보 전용 항목들, 그 항목들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3개 파트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사님이 하셔야 될 전용 항목들, 우리 간호에서 해야 될 전용 항목들, 또 우리 현장평가가 주간보 전용 항목,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자, 오늘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간보에서 사회복지사님이 하셔야 될 이제 그 전용 항목들입니다. 뭐 운영계획 및 평가, 자원봉사자, 소방시설, 재난사용 대응훈련, 가족과의 소통, 보호자회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우리 신체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기록지. 이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전용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주간보 전용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항목들을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무지막지 살벌하게 덥습니다. 모두 몸 많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번호 2번에 있는 운영계획 및 평가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업계획서를 얘기합니다. 사업계획서. 우리 평가에서 용어 자체는 운영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가에 대해 운영계획 보여달라고 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뉴얼적인 거는 제가 기본편에서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 좀 이제 기억을 상기시키라고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은 1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비해서 점수 배정이 낮지만 우리가 최우수 기간이나 우수 기간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획득하셔야 될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평가 1번은 뭐냐면 연도별 사업계획 수입 수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평가가 적용연도가 우리 짝수 기간들은 20년, 21년, 22년, 우리 23년입니다. 그러면 그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우리 그 평가 번호대로 그 화일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화일처 안에 연도별로 20, 21, 22, 23년도를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서 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부사업명, 목표, 사업내용, 사업대상, 추진일정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넣으실 때 제가 기간 방문 드리면 어떤 기관들은 사업계획서가 100장 구성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어떤 기관들은 뭐 10장에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글씨 크기의 차이도 있겠지만 되게 좀 포괄적으로 구성하시는 기관들도 있고요. 아니면 좀 심플하게 간소화하시는 형태들도 있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업계획서 안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5개가 꼭 들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평가기준 2번은 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냐 이겁니다. 예산. 소위 말해서 사업계획서 안에 뭐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행사라든가 우리 기관 안에서 어떤 뭐 행사라든가 기관 운영해야 되는 이런 예산, 우리 쉽게 하면 예산서예요. 예산서에 대한 관계 내용이 좀 세부적으로 이제 쫙 펼쳐져서 설명돼서 이 사업계획서에 넣어놨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서 안에는 그냥 프로그램비 800만원 또는 1000만원 딱 이렇게만 들어가잖아요. 예산서 안에는. 근데 사업계획서 안에는 그럼 이 800만원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그 안에 뭐 풍선 던지기는 얼마, 외부 강사 투입해가지고 외부 강사 한 달에 뭐 10만원씩 해가지고 뭐 1년이면 120,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넣어주신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예산서를 세부 풀어서 사업계획서 안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세 번째는 사업계획에 따라 기간 운영했냐, 우리 결산서를 얘기합니다. 결산서.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프로그램 우리가 800만원을 하기로 했고 사업계획서 안에다가 뭐 외부 강사 초빙해가지고 120, 내부 강사 해가지고 내부로 돌려가 진행하는데 기자재 구입해서 300,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거를 이제 집행 증명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결산서죠. 결산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월별로 증빙사철 기간에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또는 매 연도별 예산서 결산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기준은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년 사업계획에 반영했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샘플로 어떻게 작성했는지 작성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운영편이잖아요. 편차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관에 가보면 다양하게 편차이 되어 있으세요. 뭐 연도별로 뭐 정리 장바일처럼 연도별로 하시는 기관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저는 이제 바인더에 이제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인더에다가 연도별로, 그럼 또 20년 거를 맨 앞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23년 거를 맨 앞으로 올릴 거냐,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최근 연도 거를 맨 앞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23, 그 다음 22, 21, 20, 맨 뒤가 20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편차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편찬할 때 맨 위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주시고,
그 뒤에 예산서를 넣고 예산서 밑에 결산서를 넣고 결산서 밑에다가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넣어주시고 평가에 대한 증명을 했다는 증명 자료를 맨 마지막에 넣고 견출 작업을 진행해서 평가관한테 보여주시면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평가에 내가 하나하나씩 준비도 체크하실 수가 있고 우리 평가하시는 분 평가관들도 정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그럼 이제 매뉴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로 이제 교육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표지는 기관들마다 아예 표지가 없는 기관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한지나 이런 걸로 하시는 기관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런 기관에 맞는 표지를 하시는 기관도 있어요. 이 표지 안에 기관 로고를 넣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표지는 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표지는. 그리고 이 표지 앞에 우리 이 운영계획 서류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결과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평가관이나 또는 예를 들어 뭐 직원간 인수인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복지사님이 오하든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이 서류 안에는 일목요연하게 사업계획서, 예산, 결산 이렇게 편찬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복지사님이 됐든 센터장님들이 됐든 이렇게 표지 앞에 이렇게까지 넣어주시면 한눈에 보일 수 있고 좀 심플하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지가 있고 아까 평가 기준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업계획서 안에는 사업 목표, 사업 내용, 그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샘플화 작업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평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또 제가 보여드린 걸 모든 걸 다 안 넣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개만 딱 다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기관마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그 5개만 넣으신다면 어떠한 형태가 됐던 평가에서 인정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관 소개를 좀 맨 앞에 넣습니다. 넣고 우리 기관의 사업 개요도 넣고 우리가 왜 사업을 하는지 이런 사업 목표도 집어넣고요. 이런 건 이제 좀 우리 기관 뭐 추진 현황 해가지고 우리 시설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기관 현황이 이용 정원이라던가 이런 걸 좀 넣습니다. 이런 걸 넣는 건 좀 체계적으로 보이려고 이제 집어넣는 거고요. 아까 근데 이거 조직위원이라든가 우리 안에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고요. 입소자 건강 부분 쫙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큰 틀의 사업계획서, 이제 금액이죠. 우리 주간보호 이용자 부담이 얼마고 그 안에 또 주간보호 사업비죠. 뭐 강사료, 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산서를 세분화해서 사업계획서 집어넣는 게 평가 기준 2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산서에는 단순하게 800만 원 적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간보호 사업비에서 풀어서 집어넣는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댓글 달지 마세요. 여기 안에 왜 12개월에 40에 4회인데 왜 2,400원이냐, 240만 원이냐, 이걸 댓글로 이게 수치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샘플화 넣은 거잖아요. 그죠? 샘플화 넣은 거기 때문에 기간에 맞게끔 수정하셔야 되고, 이 바이블 사신 분들이요. 근데 바이블 안 사신 분들은 이런 형태를 넣으면 됐다라는 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댓글 달지 마세요. 아셨죠? 이런 형태로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추진 일정.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건 필수 항목이었죠, 아까. 그래서 뭐 프로그램, 우리 운영위원회 보호자 간다면 언제 하고 뭐 하겠다.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좀 넣어줘요. 저는 여기서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넣긴 했지만, 프로그램이 됐든 뭐 지역사회 뭐 행사 참여가 됐든, 별도 우리 기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예산서를 세부화해가 집어넣는 거라 봐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평가에서는 좀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예산을 자세히 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은 겁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하고 목표를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뭘 하고 건강체조, 보통 주간보 아침에 건강체조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좀 넣어주시고, 여기 보신 것처럼 세부 우리 일정표는 다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사업계획서 넣어주시면 돼요. 페이지를 좀 더 늘리는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가 뭐 신체는 어떻게 할 거고 인지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뭐 강사를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세부 일정까지 해가지고 쫙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자, 이런 부분은 누님 이거는 우리 기관에 없는 건데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캡처해가지고 치시면 되고, 바이블을 구매하신 분들은 바이블 원본에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구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셨다면, 자, 그러면 평가기준 2번이 만족이 되신 거예요. 2번이. 평가기준 2번이 만족됐다면 3번은 아까 뭐라고 했을까요? 결산이잖아요, 결산. 이걸 집행했느냐. 그래서, 우리 결산서를 뒤에 편철을 해주시면 되세요. 결산서를 편철해줄 때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스트잇 붙여주시고 견철 작업 해주시는 게 좋고, 증빙서철도 좀 잘
평가 때 보시게끔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뭐였습니까? 마지막 이 평가 기준 4번이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복지사님들 또 원장님들이 가장 어렵게 하시는 게 뭔데, 근데 우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차기 사업연도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하실 때는 누누이 말씀드려요. 기관에서 직원회의를 통해서 진행하셔도 좋고요. 우리 또 기관에서 하시는 게 뭐겠어요? 운영회의를 통해 하셔도 되고 보조회의를 해도 됩니다.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좀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는 기관들 있죠. 이런 기관들은 이제 우리 안건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영회의 안 하신 기관들은 직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조회의보다는 아마 직원회의 제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회의를 내가 한다. 그럼 운영위원회 이 정도 회의를 진행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자, 보세요. 자, 회의를 또 진행할 때는, 자, 운영회는 이제 4분기 12월 달에 진행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통상 뭐 직원회의 간담회 같은 경우 저는 12월 초 정도를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그 해에 결산, 우리가 어떻게 집행했는지도 다 나오고요. 다음에 예산 부분도 우리가 매 연말까지 시군구에 예산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초안도 회계업체에서 다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받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내년도 예산 초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에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좀 남았고 뭘 더 추가하고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뭐 2023년도 24년 사업계획에서 우리가 내년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뭐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양무사 김말자 요양무사님께서는 특별한 거 없고, 뭐 홍희동 요양무사님도 알아서 해달라 그러고, 뭐 복지사님은 프로그램 기자재를 좀 사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늘려달라, 뭐 조리실 어떠고 이런 얘기들을 쫙 회의를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당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 이겁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평가를 직책별로.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기관 내에서 직책별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복지 파트, 간호 파트, 시설 환경 파트, 조리 파트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좋아요. 아니면 뭐 복지 파트에서는 프로그램에 돈이 너무 없어요. 기재에 낡았고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시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회의를 나눴다면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예를 든다 보세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 한번 해볼까요? 프로그램 기자재 보충 예산해야 된다. 그러면 자 30일 했더니 기존 프로그램 예산이 우리가 800만원으로 잡혀요. 예산서를 봤더니. 근데 24년도 예산에는 900만원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원이 증액됐죠. 그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프로그램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에 대한 내용을 결과에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증명자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23년도 예산서와 24년도 예산서가 그 증명자료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이라도 해도 평가에서는 평가를 했고 사업연도를 차기에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분화해서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저는 언제나 평가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너무 깊게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평가관한테 내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다가 거기에서 하나라도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결과가. 따라서 최대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만 해가지고 결과를 내라 이겁니다. 평가 매뉴얼 보시면 어디에라도 10개를 반영해라, 5개를 반영해라는 얘기는 없어요. 반영을 해라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라도 반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감안해가지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평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평가 바이블 안에 이제 바이블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반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준비해야 될 내용은 많지만 어렵지 않게 점수 획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평가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안에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꿀팁 이런 거 다 넣어놔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평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것들은 뭐 댓글이든 카페 오셔가지고 카페에 문의를 하시면 카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간보 전형 항목 평가번호 2번에 있는 우리 운영계획 및 평가에 대한 항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는 제가 이제 14년 준비하면서 언제나 말씀드려요. 저도 서류 복잡하게 꼴 수 있고요. 더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비하는 나도 쉽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보는 평가관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복잡하게 까놓고 평가관 이해를 못하면 그거 이해시킨다고 시간은 다 갑니다. 따라서 정말 심플하게 또 견출 작업 많이 진행해 주셔가지고 평가관이 쉽게 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게끔. 평가가 8시간 걸렸다, 7시간 걸렸다 이거는 결국은 내가 평가관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보여주질 못해가지고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평가번호 2번 주야간 단기보호에 있는 운영계획 평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간보호 전형 항목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박문희 양도 또 다른 항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